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혜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201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 자격, 교육,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먼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회사, 카페, 식당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참여했더라도 1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내라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 중단 조치를 받으면 안 되며 끝으로 장기 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않아야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계속해서 혹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30시간이 넘지 않게 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인 중증 장애인이 선발되면 장애인 일자리에서 1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 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도 작성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시, 군, 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 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받은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1년 안에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는 연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12개월인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3일의 연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는 1년 동안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일하는 곳의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근태 신청서를 꼭 내야 합니다.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으로 버스, 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 훈련, 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일하는 곳의 공사, 행사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 대회 및 국제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 휴가라고 합니다. 특별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 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 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남성 참여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 휴가는 5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 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일자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둘째,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셋째,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넷째,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때리는 경우. 다섯째, 담당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5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고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2차례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이후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알림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통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보건소, 공공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의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일제는 1월에서 11월까지 1일 8시간, 일주일에 총 40시간 근무를 하고 12월에는 주 5일 중 주 4일은 8시간, 주 1일은 6시간, 일주일에 총 38시간을 근무합니다. 시간제는 1월에서 11월까지 1일 4시간, 일주일에 총 20시간 근무를 하고 12월에는 주 5일 중 주 4일은 4시간, 주 1일은 3시간, 일주일에 총 19시간을 근무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와 추가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의 월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일제는 1월에서 11월에는 135만 3천 원이며 12월에는 128만 2,780원입니다. 시간제는 1월에서 11월에는 67만 6천 원이며 12월에는 64만 2,190원입니다. 이때 월급은 보험료가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자 여러분들에게는 일자리 전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도 드립니다. 일하고 싶은 곳에 취업을 도와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내면 참여한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인정 시간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60시간, 한 달에 20시간까지 인정되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은 1년에 30시간, 한 달에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교육 과정이나 내야 할 확인서는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영상을 2~3번 반복해서 꼼꼼히 듣고 보다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도 잘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기 때문이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각자의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우선이겠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